보험 사기꾼 직원이 체포되었습니다. 노숙자가 모든 범죄를 자백하고 정윤희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30년 전의 비밀이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순간 정윤희의 인생은 다시 한번 뒤흔들렸다. 어느 평범한 오후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보험사 직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화재 보험금 전액을 수령했는지 최종 확인하겠다는 말이었다. 정윤희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손이 떨렸고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보험금이라니. 그녀는 단 한 푼의 돈도 받은 적이 없었다. 30년 전 사랑하는 남편을 끔찍한 화재로 잃고 삶이 무너졌던 그때 그녀는 슬픔과 가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을 뿐이었다. 충격과 분노로 가득 찬 정윤희는 곧장 동생 정호성에게 전화했다. 정호성은 서울의 어두운 뒷골목부터 고위층까지 손을 뻗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자였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누나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이미 결심을 굳혔다. 그는 즉시 움직였다. 오랜 세월 쌓아온 인맥과 권력을 총동원해 30년 전 화재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보험사 내부 문서를 뒤지고 당시 사건에 연루된 이들을 추적하며 단서를 하나씩 모아갔다. 이 며칠 뒤 정호성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다. 30년 전 정윤희의 남편이 화재보험에 가입했던 기록이 존재했다. 하지만 그 거액의 보험금은 정윤희의 손에 들어가지 않았다. 누군가가 그녀의 서명을 위조해 돈을 가로챘다. 그 주인공은 당시 보험 설계사로 일했던 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이미 종적을 감춘 상태로 경찰의 수배 명단에 올라 있었다. 정호성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빛났다. 그는 이를 악물며 맹세했다. 어디로 숨었든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정호성은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경찰과 협력하며 그녀의 행방을 추적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부터 외딴 시골 마을까지 그녀가 숨어있을 만한 곳을 하나씩 좁혀갔다. 마침내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황량한 마을의 허름한 단칸방에서 그녀를 찾아냈다. 초췌한 모습의 그 여성은 과거에 화려했던 삶의 흔적을 완전히 잃은 채였다. 경찰에 끌려가면서도 그녀는 저항했지만 정호성의 날카로운 눈빛 앞에서 결국 무너졌다. 조사실에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모든 것이 노숙자의 계획이었다고. 그 이름은 정윤희의 심장을 다시 한번 찢었다. 노숙자. 30년 전 바로 옆집에 살던 이웃이자 함께 웃고 울며 지냈던 친구였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털어놓았다. 노숙자가 자신을 유혹해 정윤희의 서명을 위조하고 보험금을 가로채라고 부추겼다고. 그리고 그 끔찍한 화재마저 노숙자가 계획한 것이라고. 그 말은 정윤희의 세계를 산산조각 냈다. 믿을 수 없었다. 노숙자. 그 따뜻한 미소 뒤에 그런 악마 같은 음모가 숨어 있었다니. 그녀의 기억 속 노숙자는 밥 한 끼를 나누며 다정하게 웃던 이웃이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가면이었다. 정윤희의 가슴은 배신감과 분노로 타올랐다. 그녀의 손은 주먹을 쥔 채 떨렸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경찰서로 끌려온 노숙자는 끝까지 뻔뻔하게 발뺌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했지만 눈빛은 불안으로 흔들렸다. 하지만 보험 설계사였던 그 여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분노를 터뜨렸다. 노숙자가 화재를 일으켰고 정윤희의 남편을 죽음으로 몰았다고 소리쳤다. 조사실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노숙자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정윤희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노숙자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그녀의 외침은 절규에 가까웠다. 눈물은 볼을 타고 흘렀고 그녀의 손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경찰이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정윤희의 분노는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30년간 쌓인 슬픔과 배신감이 마그마처럼 끓어올랐다. 노숙자는 결국 무너졌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정윤희의 발을 붙잡고 애원했다. 하지만 정윤희는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용서의 여지 따위는 없었다. 단호하게 몸을 돌려 조사실을 나갔다. 노숙자의 애원은 허공에 메아리 쳤다. 재판은 신속히 진행되었다. 보험 설계사의 증언과 정호성이 모은 증거들은 노숙자의 범죄를 명백히 드러냈다. 30년 전 그녀는 정윤희의 남편 명의로 보험을 들고 계획적으로 화재를 일으켜 그를 죽음으로 몰았다. 그리고 위조된 서명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법정에서 노숙자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판결을 들었다. 고의적 방화와 사기 혐의로 징역 20년에 처해졌다. 법정 밖 정윤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30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지만 그녀의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다. 남편을 잃은 슬픔, 배신당한 신뢰, 그리고 잃어버린 세월은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정호성은 누나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며 말했다. 정윤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30년 전의 비밀은 이제야 밝혀졌다. 하지만 그 진실은 또 다른 상처를 남겼다. 노숙자의 탐욕이 파괴한 가정,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거짓의 그림자는 영원히 정윤희의 마음에 드리워질 것이다. 과연 그녀는 이 깊은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진실은 드러났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30년 전의 비밀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드러난 순간 정윤희의 가슴은 여전히 얼어붙은 듯 무거웠다. 노숙자의 탐욕이 그녀의 가족을 산산이 부수고 사랑하는 남편을 앗아간 진실은 너무나도 잔혹했다. 법정에서 노숙자가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쇠고랑을 찬 모습은 정의의 승리처럼 보였지만 정윤희의 마음에 드리운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그녀는 법정 밖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눈물은 이미 말라붙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분노와 슬픔이 마그마처럼 끓어올랐다. 그녀의 동생 정호성은 말없이 누나의 어깨를 감쌌다. 그의 단단한 손길은 위로였지만 그조차도 이 깊은 상흔을 완전히 덮을 수는 없었다. 진실이 드러났음에도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정윤희는 노숙자의 뻔뻔한 얼굴과 그 애원하는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30년 전의 그 달동네 따뜻한 미소로 밥 한 끼를 나누던 노숙자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 미소가 가면이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신뢰를 송두리째 배신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의문이 떠올랐다. 노숙자는 어떻게 그런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을까? 그녀 뒤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정윤희의 직감은 그녀를 새로운 어둠 속으로 끌어들였다. 정호성은 누나의 불안한 눈빛을 읽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탐욕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직감했다. 그의 손은 이미 전화기를 쥐고 있었고 오랜 세월 쌓아온 인맥을 다시금 동원했다. 그는 과거 노숙자와 연관된 모든 인물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은행 계좌, 통화 기록, 심지어 그녀가 자주 드나들던 장소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러던 중 정호성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노숙자가 30년 전 화재 직후 갑자기 큰돈을 손에 쥐고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기록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공식적인 수입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정호성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노숙자가 당시 자주 만났던 한 남성의 존재를 알아냈다. 그는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부동산 브로커로 뒷골목에서 어두운 거래를 주도하던 인물이었다. 그의 이름은 박철민. 정호성은 이 남자가 단순한 우연으로 노숙자와 얽혔을 리 없다고 확신했다. 그는 박철민의 현재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전화와 은밀한 만남 끝에 정호성은 박철민이 지금 제주도의 한적한 마을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정호성은 주저하지 않고 제주로 향했다. 박철민은 바닷가 근처의 초라한 집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그의 얼굴에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정호성이 그를 찾아가자 박철민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는 정호성의 질문에 처음에는 시치미를 뗐다.
하지만 정호성이 노숙자의 범죄와 화재 사건의 전말을 꺼내자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정호성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박철민은 결국 입을 열었다. 박철민은 30년 전 노숙자와 함께 화재보험 사기를 공모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노숙자가 정윤희의 남편 명의로 보험을 들도록 도왔고 화재를 일으킬 계획을 세밀히 짰다. 노숙자는 단순한 실행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계획의 중심에 있었고 박철민은 그녀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금과 연결고리를 제공했다. 하지만 박철민은 자신이 직접 불을 지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 순간 정호성의 머릿속에 또 다른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노숙자가 화재를 일으킨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그녀가 이 모든 음모의 설계자라는 사실은 분명해졌다. 정호성은 이 새로운 정보를 정윤희에게 전했다. 정윤희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노숙자가 단순히 이웃이 아니라 그녀의 삶을 파괴한 거대한 음모의 주역이었다니. 그녀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 속에 단단한 결심이 섰다. 그녀는 노숙자가 감옥에서 보내는 20년이 충분한 대가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노숙자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고 싶었다. 그녀는 정호성에게 부탁했다. 노숙자가 감옥 밖에서도 결코 평온한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녀가 숨긴 돈과 재산을 모두 찾아내 달라고. 정호성은 다시금 움직였다. 그는 노숙자의 은행 계좌를 추적하고 그녀가 보험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하나씩 파헤쳤다. 놀랍게도 노숙자는 화재보험금 외에도 여러 건이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통해 부를 축적해왔다. 그녀는 다른 피해자들의 보험금을 가로채는데도 관여했던 것이다. 정호성은 이 모든 증거를 경찰에 넘겼다. 노숙자의 추가 범죄가 드러나면서 그녀의 형량은 더욱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정윤희는 달동네로 돌아갔다. 30년 전 그녀의 삶이 무너졌던 그곳은 여전히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좁은 골목, 낡은 계단, 그리고 벽에 덕지덕지 붙은 포스터들. 그녀는 옛 집터 앞에 서서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의 따뜻한 미소, 가족을 위해 헌신하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다. 정윤희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정의가 이루어졌다는 안도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노숙자의 재판은 추가 증거로 인해 다시 열렸다. 법정에서 그녀는 더 이상 뻔뻔한 얼굴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녀가 저지른 수많은 범죄들이 하나씩 드러나며 그녀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다. 추가된 혐의로 그녀는 종신형에 가까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정윤희는 법정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노숙자가 그녀에게 했던 배신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었다. 정윤희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다. 30년의 세월은 그녀에게 많은 것을 앗아갔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꿈꾸기 시작했다. 정호성은 그녀 곁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누나, 이제 진짜 끝났어. 정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 안에는 희망의 불씨가 작게나마 타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야기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노숙자의 뒤에 숨겨진 더 큰 그림자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정호성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박철민의 공모는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과연 이 사건의 전말은 어디까지 이어질까? 정윤희는 이 모든 진실을 마주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녀의 여정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